12, 13번에서 이제 긴급 체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한두 개가 꼭 나오고 뭐 그다음 비교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서브노트로 해서 긴급 체포 부분만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이제 42번에 이 긴급 체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긴급 체포의 요건부터 범죄의 중대성부터 해서 장기 3년 이상이다. 중상 필긴. 그다음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객관적 여미, 체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긴급성이고. 항상 긴급 체포의 요건, 현행범 체포의 요건, 모든 요건은 긴급 체포의 요건은 이게 긴급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 행위로서 뭐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고 긴급 압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체포 당시의 사정을 기준, 체포자의 입장에서 혹은 수사주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온다. 그래서 체포 당시의 사정을 수법, 사후에 밝혀진 사정 틀렸다. 그 다음에 체포자의 입장을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는 그 기간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는 위수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긴급체포 후에는 이제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5번 긴급체포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항상 긴급체포시로부터 영장을 청구만 하면 된다. 발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문이 나오면 많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긴급체포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의미가 틀린 게 아니라 48시간 내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이렇게 나와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조문이에요. 조문이다 조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조문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30일 이내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인적사항, 체포와 석방 일시장소 사유, 수사기관의 이제 성명 그 다음 긴급체포서도 첨부하고 나중에 형법배직이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사경은 검사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즉시 승인도 해야 되는데 이 형사소송법은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대통령령에는 12시간 광역시도 이외에는 24시간 조문이 있지만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12시간 내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통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비해서 시간 제한이 나온 게 더 엄격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광역시 외, 시나 도 외는 뭐 24시간. 자, 그 다음 7번 아주 이제 중요한 또 판례. 바로 사경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잘 구분해 놔야 돼요. 적법성이 문제됐다. 불법 체포인 경우. 이런 경우는 대면 조사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나 긴급체포의 합당성, 긴급체포는 적법하지만 과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있을 때 다음 구속사유의 보강조사를 위해서는 대면 조사가 불가하고 사경은 송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것 지금까지 한 120만 건 정도 긴급체포가 있었는데 위법하다는 것 딱 3건밖에 없어요. 먼저 광주군수 사건에서 검찰계장이 긴급체포서에 긴급체포치 않으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이라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아무런 거 사실 이것은 체포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서도 현저히 재량을 이탈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 거죠. 검사가 위중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출석한 사무장을 위중교사의 혐의로 신문하려 하자 거부하고 귀가 요청한 사안.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자진 출석한 모든 경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 판례 말고 나머지 모든 판례는 자진 출석에도 긴급체포 적법하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도로교통법 기소유예 피의자가 검찰 항고를 제기하면서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기소유예 해놨냐 하니까 검사가 쫓아보내죠. 그러니까 부장검사 부속실 앞에서 검사 교체, 수사경찰 처벌을 요구하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한 사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긴급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없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와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번 문제.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 장기 단계는 항상 봐야 돼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 사경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한다. 이 발부받지 못하는 게 48시간 내 청구했으나 기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긴급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 사후가 아니죠. 그래서 잘못됐다. 객관적으로 엄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 주체의 관점에서 어떤 수사 주체의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형법배직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에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법원에 보관한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 문제를 마쳤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게 보면 긴급체포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얘기했는데, 자,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다. 이게 잘못됐죠. 이것은 이제 재구속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재구속 제한, 재체포, 재구속 제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 페이지 21, 58번에 이 재체포, 재구속 제한에 대한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꼭 여러분들 정확히 해보세요. 특히나 이 위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는 가능합니다. 긴영. 영장 받으면 다른 증거 유무 불문하고 체포 구속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검사 사격에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구속할 수 없다. 구중. 그래서 일단 긴영 구중. 조금 말이 웃기기는 한데 갑자기 아버지가 구중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요? 그러니까 긴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영 구중. 자, 그런데 이제 이 조문이 형사소송법 208조 1항에 있어요. 이것은 수사상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긴급체포, 재체구속 제한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가로쳐도 법원의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수사 단계에만 적용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8조에 구속된 자에는 긴급 체포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구속이 되는데 긴급 체포된 자는 여기 영장만 받으면 다른 증거 유무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래서 꼭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영장만 발부되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구속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이 수사상 불법은 원칙적으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사상 불법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될지언정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의 함정사는 예외겠고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외워두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번 지문으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법원 나오면 수소법원이에요. 그리고 발부한 구속영장, 항상 구속은 언제나 영장, 사전영장이야. 그러니까 영장 발부받았으면 무조건 적고받아. 긴 영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2번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거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 맞지만 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30일 내 안 되고요. 세 번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 사후에 밝혀진 사정, 객관적. 이거 아니다. 네 번째,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보증금 납입 후 석방 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즉 이 얘기는 구속적 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 부심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원 직권으로만 가능하고, 세 번째,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해놔야 돼요. 즉 1번에서 체포적 부심에서는 안 된다. 구속적 부심에서만 된다. 체포된 자는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긴급체포에 관한 13번 문제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2번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 강좌에서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